어지러우시면 다 이석증인 줄 아시잖아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40% 정도만이 이석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체연구소 한의사 김한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총론처럼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원인별 질환들을 강론처럼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어지러우시면 다 이석증인 줄 아시잖아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40% 정도만이 이석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때 10명 중에서 4명 정도만 이석증이라는 거죠. 어지럽기만 하면 이석증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석증이 어떻게 생기고 이석증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이석증의 특징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석증은 원래 정식 명칭이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에요. 영어로는 BPPV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이름 그 자체에 이석증의 증상과 특징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석증의 특징적인 증상 혹은 진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석증은 특징적으로 어지럼증 환자 중에서 안진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어서 쉽게 진단할 수 있어요. 이석증 환자는 고개를 돌린 상태로 눕히게 되면 안진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안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안진은 안구진탕을 의미해요. 안구진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개를 돌리거나 이랬을 때 눈이 이렇게 막 엄청 빠르게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진이라고 하는데 이석증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안진이 좀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어서 쉽게 진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석증의 원인인데요. 이석증의 원인은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에 이석이라는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서 발생을 해요. 반고리관은 균형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 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안에 뇌림프액이 있어서 그 뇌림프액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균형을 잡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석이라는 작은 물질이 반고리관의 뇌림프액에 떨어지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회전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대뇌로 보내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어지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석이 왜 떨어질까요? 사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일 유력한 가설은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이석의 형성이 좀 불안정하게 돼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가설 정도가 좀 제일 유력하고요. 실제로 이석증을 포함한 메니에르 증후군 그리고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 양방내과학에서는 혈액순환의 저하 그리고 피로 그리고 노화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결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이석증의 치료 방법은 이따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석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석증의 정식 명칭이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석증의 어지럼증 양상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토할 것 같다 미식거린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셔서 오심구토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석이 들어간 반고리관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도 어지럼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석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이석증 치환술이라고 하는 애플리 기법이라는 동작 치료 요법인데요. 이 이석증 치환술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서 보통은 2번 이내로 치료했을 때 완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애플리 기법, 이석증 치환술은 굉장히 좀 간단하기도 한데요. 유튜브에 애플리 기법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와요. 실제로 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애플리 기법을 따라만 하셔도 금방 좀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고요. 애플리 기법을 따라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은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혹은 근처에 한의원에 가시면 이 애플리 기법대로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이석증 치환술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애플리 기법을 여러 번 시행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석증 혹은 어지럼증이 사라지지 않고 약간씩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알아보셔야겠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석증이나 다른 어지럼증, 메니에르 증후군이나 전정신경염이나 이 원인들이 노화,
피로 그리고 영양 부족 등등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어지럼증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는 기어증 혹은 혈어증이라고 하는 허증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흔히들 아시는 보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보통 병원이나 양방 쪽에서는 이런 보약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잖아요. 수액 정도 있지만 실제로 한의학에서 봤을 때 보약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의학의 강점이자 양방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지럼증이 잘 치료되지 않고 이석증 치연술 혹은 애플리 기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지럼증이 남아 있으시다면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 게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메니에르 증후군이나 전정신경염과 같은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그때그때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실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